보통 그 서양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면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다운타운이라고 해요. 다운타운 시내 중심부가 있고 그 안에 또 메인 스트리트라고 해서 중심 가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외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 구조입니다. 다운타운이 있고 메인 스트리트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심 가로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 가로가 어디냐 했을 때 아마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서울의 메인 스트리트 어딘지 혹시 자신 있으시면 어디가 서울의 중심 도로인지 뭐 도로라기보다 가로, 상업 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스트리트. 뭐 뉴욕 가면 뭐 피프스 애비뉴, 뭐 파리 가면 샹젤리제 뭐 이런 중심 가로가 있는데 서울은 마땅히 없어요. 그러면 익산은 아무래도 뭐 어디라고 하실까?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익산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후보지는 내비된다. 후보지 내비된다. 오늘 제가 이거 설명드려서 우리가 자원이 왜 다운타운이 중요하고 컴팩트 도시 말씀하셨는데 메인 스트리트이 중요하냐면 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메인 스트리트에 투자해야 돼요. 일단 거기부터 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우리가 확산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메인 스트리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별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뭐 도시에 사업도 사건 활성화 사업도 하는데 우리가 그 익산 시내에서 메인 스트리트에 집중하자 이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듣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그 메인 스트리트 사업이든 뭐 골목상권 사업이든 지금 한국의 로망은 성수동이에요. 서울시장 선거에 이번에 정원호 후보가 서울의 성수동을 20개 만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당장 광주에서는 민영배 후보가 성수동을 30개 만든다 제2의 성수동을 그리고 뭐 익산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다. 우리도 그러면 성수동을 만들어 보자. 어마어마합니다. 성수동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명소가 됐는데 전 세계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위치의 그 화장품이나 뷰티나 패션 기업은 성수동에 한번 거쳐봐야 됩니다. 이게 뭐 여기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하거나 그 패션 쪽에서는 런던하고 아시아에서는 성수동이에요. 도쿄보다 그 정도로 그 트렌드, 문화의 중심지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성수동이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성수동 모델을 그러면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뭐 깊이 고민 안 하고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성수동이 뭔지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상권인데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왜 연희동 얘기를 하냐면 성수동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연희동도 훨씬 작은 규모지만 이 과정을 거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카페 거리, 우리가 보통 한 25년 전, 90년대부터 카페 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라이프스타일 상권으로 간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타운, 이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전이 되면 여기 패션 타운을 가는데 성수동이 그렇게 갔어요. 여기 이제 무신사가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나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기 전부 가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의 패션 타운이 사실 동대문이라고 하는데 동대문은 생산지인 거고 생산 인프라가 있는 거고 고전적인 의미의 패션 타운이 없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류가 시작됐을 때 제가 가까운 기업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한류의 힘으로 우리가 두 개 산업을 키워야 된다. 첫 번째 화장품, 두 번째 패션. 그게 프랑스가 1950년대에 만든 산업이래요. 프랑스가 지금처럼 그렇게 그 디자인이나 패션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프랑스 미국에서 한류 비슷한 게 일어나면서 두 개 산업을 던져서 세계적 가장 큰 패션이나 화장품 기업은 프랑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한류가 K-팝이 성장하면서 처음에 이제 화장품이 먼저 던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스틱이 근데 이게 하강세를
보이다가 지난 5년 동안에는 대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좀 크리에이터 브랜드라고 하는 인기 브랜드 이게 한 10,000개의 중소기업 그 화장품 기업이 나가 완전히 장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큰 거는 아무래보다 더 커졌어요. APL 같은 때는 조선미녀 이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그 예상대로 성장했는데 패션이 항상 뒤졌었어요. 패션이 뭐 안 터진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무신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패션까지도 일본에서 지금 무신사가 갔는데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에도 굉장히 이제 겁을 내고 있어요. 무신사가 일본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패션이 너무너무 앞섰는데 이제 한국도 많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익산 정도 아까 교수님 말 익산 정도의 도시면 여기 패션타운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패션타운 하면 여기 대기업 브랜드들, 아웃도어 브랜드들 그런 거 말고 디자이너 브랜드들, 자체 브랜드들, 독립 브랜드들이 모인 그게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수동 역사를 보시면 시작은 카페로 시작했는데 2011년 대림 창고가 들어가고 2014년 자그마치 편집점이 들어가면서 카페가 라이프스타일 되면 여기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요. 커피 기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크리에이터 타운이라는 크리에이터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학교 같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건 소셜 벤처,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 이런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페이그라운드. 그러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거기서 직접 훈련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그러면 2019년 무신사가 이전하고 2022년 디올 팝업이 거기에 열리면서 글로벌 패션 중심지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성수동이 돼야 되고 우리도 연희동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축 환경입니다. 건축 환경인데 성수동은 뭐 아시다시피 공업지역, 붉은 벽돌, 창고, 공장 건물들. 그래서 성수동에서 이 건물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벽돌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대축을 하면 벽돌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성동구청에서. 뭐 2단계에서 건축 얘기를 하는 지금 익산도 이렇게 와보면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상권 그동안 우리가 뭐 상임 경쟁력 높인다, 뭐 랜드마크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쇠락하는 얘기는 건물주들이 자기네 건물에 투자 안 해서 왜 안 하느냐? 투자해갖고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니까 건물은 전부 낙후가 되고 낙후가 되니까 또 그 상권은 더 쇠락하고 이걸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여기는 다행히 자생적으로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상가 건축물을 공급을 해야지만 사건을 살려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조금씩 한또 바뀌고 있는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 위치 얘기하고 유동인구 얘기만 하는데 유동인구는 사건이 만드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다행히 이런 데서는 상인이나 건물주들이 건축에 투자해가지고 유동인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쳤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도 이거를 뭐 서울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래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경우는 이 사건 콘텐츠가 이렇게 4단계로 전환됐다. 그래서 우리의 왜 이 크리에이터 타운이 필요하면 여기서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연희동도 지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커피 브랜드나 베이커리 브랜드나 이런 독립적인 브랜드를 많이 배출했고 그들이 연희동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동의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서 뭐 노포라고 해서 뭐 몇십 년 사업하시는 분들 중요하지만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떠날 수도 있는 하나의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앙동이 소상공인 브랜드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야지 그게 보통 말하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 여기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그
그 기반으로 내가 딴 지역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한번 거쳐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심지입니다. 뭐 사관학교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 사관학교 같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텐츠 생산지라고 하면 우리가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 컨텐츠를 즐긴다고요. 성수동 동네 문화들. 연희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익산 중앙동도 사람들이 가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중앙동의 문화가 뭔지, 로컬 문화가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중앙동의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를 우리가 소비하는 건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뭐 전주 한옥마을 가면 뭐 당연히 우리가 K스타일이라고 해서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를 우리가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특화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직지락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고 여기서 뭐 그러니까 직주락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그런 동네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만 하는데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강남이 유일한 직주락 센터였어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유난 맞게 강남에 안 나와요. 근데 서울이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동네를 만든 거예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동네 다 있으니까. 이런 직주락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혁신도시에서 안 돼요. 신도시에서. 그래서 오피스만 있는데도 안 되고 아파트만 있는데도 안 되고 그냥 상업시설, 주택, 오피스가 섞여 있어야 되고 복합 혼합용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주락 근접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네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아까 공공기관을 이체하더라도 그러면 익산역 앞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데는 혁신도시 보내지 말고 여기다가 이체하자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와서 이 동네에서 일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와도 금방 떠나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 기업 생태계고 기업 생태계. 두 번째는 여기에 익산 중앙동, 익산의 문화를 만드는 문화 생산지고 세 번째 청년들의 정치 여건을 만족하는 동네. 이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등동도 이제 계획이 신도시니까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영등동을 좋아하는데 근데 부성동이나 모현동 갖고는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수동을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 싶으면 제일 가능성 높은 데가 중앙동.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건축 마을이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 동네 구조가 일단은 구조적이 좋아요. 이게 보면 모든 동네 입구가 출구가 있고 입구 출구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지 거기에 상권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앙동을 봤을 때 중앙동의 입구가 어디예요? 출구는 어디지? 그럼 거기서는 동선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그냥 중앙동 통째로 상관하지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걷는지 30년 전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와보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그리고 그럼 일단 상권이 형성이 되면 상권 구조가 이거는 제인 제이콥스가 하는 4개 기입니다. 용도 혼합, 짧은 블락, 다양한 형식의 건물, 중간 밀도 이거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중앙동. 이 4개 조건은. 그리고 이제 가로 구조를 했을 때 개방형 파사드, 소프트에지, 폼티티, 폭 이것도 한 50% 만족해요. 50% 만족하는데 일단은 지금 건물들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서 그러니까 보기도 좀 안쓰럽잖아요. 여기 건축물들이. 그거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지 입구가 어디고 출구가 어딘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중앙동을 하자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일단은 4개 도로를 제가 주목합니다. 4개 도로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익산대로 여기가 영등포길 중앙로 1길이래. 이거부터 이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문화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충치고 중앙로 1길 이거 누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 써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중앙로 1길 이런데 안 하죠. 그게 문제는 쉬운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쉬운 거. 그러니까 중앙동이라고 퉁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제가 국제강정기 때 신정통이라고 하는 게 16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여기에 익산역이 있었고
이 16길. 이것도 익산대로 16길이 돼요. 그랬더니 지도 보니까 22길, 20길, 16길 누가 더 기억해요? 멀쩡한 이름 누구냐면 역전으로 와서 이름을 좀 붙여주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이라도 하게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그 최고 초한 4개 도로는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로 우리가 해준다는 거예요. 익산대로 여기 영종통, 신정통, 지금 중앙로 이 4개를 투자하자. 이게 좋은 거예요. 익산은 4개나 되니까. 그러면 그 익산 중앙동의 원형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있으나마한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중앙동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는데 뭐 익산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데 근데 일단 그 이리역이 이렇게 된 거는 이리역이 시작된 1912년 호남선 군산선이 개통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전라선 전주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선이 광개 개축을 하면서 이걸 옮기면서 아까 그렇게 삐져나왔던 철도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전했고 이리역 폭발 사고로 서울을 통해서 그 아래 지금 중앙로 앞으로 2번이죠. 2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전하면서 메인스트릿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원형 구조가 그 신정통, 16개 은행들 모여있던데 그리고 지금 중앙로 1기 문화의 거리 이거를 남북 메인 이거는 역전 그리고 두 가루가 겹쳐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78년에 사고가 난 다음부터 익산대로를 확장을 했고요. 좀 좁은 길이었는데 중앙로도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동차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 안이 이렇게 보행 환경이나 연결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신정통이 그 기능을 못해갖고 지금 중앙로랑 16길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지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본적인 도시 구조를 안 건드리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선이 애매모, 동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하지 이 동선 전체를 우리가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수님이 발표하시면 중앙로와의 연결, 중앙동이나 연결을 거의 언급 안 하신다. 그 부분만 제가 제 생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역 말씀하시는데 이 서울역보다는 나아요. 서울역은 내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내리면 이거 뭐 다 막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서울역인데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로를 만들어서 이 고가를 만들어서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중앙로로 나오면 그래도 내리면 중앙로 앞에 탁 트여 있잖아요. 저기는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서울역은 안 내리게 고가를 만들었는데 고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서울역 지역을 전부 그 골목길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7개의 곁가지 사이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역 전체를 이제 골목상권 제가 얘기하면 뭐 성동과 골목상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도쿄역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이 광장을 지나면 여기에 이게 교포돌이라 이게 황궁 가는데 천왕산. 근데 여기에 도쿄역의 가장 그 중심 거리는 이제 낙가돌이라고 합니다. 낙가돌. 낙가돌인데 여기서 걸어 나와서 한 블럭만 가면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긴 상업 가로예요. 되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를 보면 우리 그 중앙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앙로고 중앙로에서 나와서 한 번만 다음 길이 지금 중앙로 1길 문화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내리면 이게 광장을 지나서 여기 이게 아마 2차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선 정도 되는데 여기 그냥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낙가들을 걸어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좀 기태가 이것도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데 어쨌든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물리적 환경인지 모르지만 도쿄 스테이션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낙가들을 걸어가는 거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앙로고 이게
익산대로 16봉지 이게 익산대로고 여기가 중앙로 1길인데 비슷하게 가서 익산 많지 않아 예상? 좀 파견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기치조지인데 여기 일본 사람, 도쿄 사람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이 기치조지 여기입니다. 여기 썬로드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 여기를 내리면 그냥 무조건 썬로드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도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찍었는데 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여기로 들어가도록 여기를 전통시장을 통과해갖고 자기네 동네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 동선이라는 게 이게 뭐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이 다 유도를 해갖고 한 곳을 모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도로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심각하게 안 들켜주세요. 일단 익산대로는 너무 넓어요. 저거 6차선인데 너무 4차선으로 줄이서 제일 좋은 거는 지하화 해갖고 6차선이나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뭐 내리자마자 뭐 택시 타든지 버스 타고 가버리는데 중앙동 근처에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중앙동에 머물게 하면 이 익산대로 워낙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산대로는 워낙 없었던 거니까 없애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저쪽 어떡하냐 이게 무슨 여기에 간선도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서울 같지 않을까요? 지하가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지하화를 하는 게. 아니면 4차선을 줄이시든지 2차선을 줄여서 거기 공원을 조성해서 익산대로 신정통은 이거 윤 대표가 이창현 대표가 나왔는데 여기 은행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많이 뭘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익산에서 할 거예요. 근데 그 건축 지구라고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그동안은 아마 그 사업 하신 것 같아요. 익산도 개별 건물들은 재생을 했는데 그걸 동네 단위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근대 건축물들을 모아서 뭔가 연결시켜야 게 또 뭐 어떤 데는 뭐 베이커리 카페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 통째로 좀 이렇게 그 선 단위로 여기에 다시 좀 거리 브랜딩을 좀 바꿔서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거기는 영정 익산에서 16길이 되는 사인도 없어서 제가 사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거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의 거리만 항상 있어요. 문화의 거리만 있고 다른 데는 브랜딩이 안 돼 있고 중앙로 이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쪽만 왜 문화의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쪽은 문화의 거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렇게 영정통이 저쪽 워낙 원이나 솜리 원 위치에서 이렇게 구부러 들여와서 이렇게 해서 저기 밑에가 또 휘어요. 그게 워낙 원형이에요. 그걸 전체로 문화의 거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것도 1차선으로 좀 일방통으로 해서 뭔가 여기서 낙가더리 같은 사업을 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지만 일단 우리가 꿈은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꿈은 크게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일단 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예산 문제니까. 그리고 중앙로 이거 참 엉뚱한 거죠. 중앙로는 사실 일제 45년 전에는 별 의미 없는 도로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가 메인스트리트를 옮겨놨는데 여기는 그냥 전통적인 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뭐 패션타운은 여기다 넣는 거고 여기는 로컬 브랜드나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는 여기로 보내고 뭐 다른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익산역에서 내려서 중앙로를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가로수도 높고 좀만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 4개를 메인스트리트에 지정을 해서 이 내부에서 건축에 투자를 하고 동선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이제 동선을 연결하는 앵커에다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중앙동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동선으로 보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역사 복합개발도 그 동선에 맞게끔 역사 개발을 해야지 이게 상생한다는 거죠. 역사도 살고 중앙동도 살고. 그래서 똑같아요. 스트리트 브랜딩하고 건축에 투자하고 컨텐츠 브랜드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앵커 스토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당연히 온라인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그 평판 그리고 그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된다. 이름부터 그러면 익산대로는 그냥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냥 쓰고 익산대로 식물끼리 이건 바꿔야 돼요. 기억도 잘 못하겠고 뭐라고 하시든지 뭐 역정길이라고 하든 정하지 중앙로 일길 문화의 거리도 이걸 통째로 뭐 한번 이름을 한번 바꾸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문화의 거리라고 하시든지 중앙로는 중앙로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익산대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하화를 하던 공원화를 해야지. 그리고 그 익산역 앞에 건물들 거기에 좀 투자를 해야 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익산의 첫인상이 딱 보면 익산대로 건물들인데 너무나 나쁘게 있습니다. 혁신도시만 안 하더라도 좀 약간 좀 잘 나가는 건물들 앞에다 배치해놔야 되는데 중앙도시가 그런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시가 뭐 엉뚱하게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는 상업 건물에는 시는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영만 교수님 말대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만들어 봐야 나가자마자 그런 건물들이 보이는데 뭐 그 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철도공원을 만드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런 거. 기업 본사를 그 앞에다가 이 차는 어떤지, 이 차로 내려오는 기업들을 거기다가 본사 건물을 줘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앙정부 사람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맞서편을 갖고 계속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16길 비슷해요. 여기 이제 은행 건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 연결하는 그런 컨셉으로 통째로 한번 우리가 브랜딩을 해보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중앙로 1길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재지정하고 여기에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그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상점은 가게들은 중앙로에 있고 여기는 그냥 디자이너, 그 인디펜던트, 스몰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만드니까 뭐 항상 그 상권의 구조가 대로에는 대기업 브랜드고 골목길은 소상공인 브랜드인데 이 구조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들이 들어가서 그 크리에이터들을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중앙로에 대해서도 뭐 포기하지 말고 백화점이라든가 뭐 아까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어디 한림에서 만들어둔 것도 있고 익산이 배출한 그런 기업들 좀 들어와서 우리가 플래그십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가게들을 중앙로에 배치하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단계별로 해서 정리를 드리면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할 때 교수님이 하시면 이 4개 메인스트리트 게이트로 꼭 짜야 된다고 압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떨렁 역세 개발만 해놓고는 안 된다. 그래서 원도시 목적지가 되는 익산에 올 때는 원도심을 우리가 중앙동을 성수동 가듯이 여행하고 싶어도 익산에 와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익산이 외곽에 있는 뭐 다양한 그 자원을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원도심을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외곽에 있는 시설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와서 거기만 보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원도심에 와서 숙박 2박 3일 해가면서 외곽을 가도록기도 하는 서부에는 뭐 스포크 시스템으로 하기 전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